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전국 석탄의 30%를 쏟아내던 도시, 지금은 아파트 한 채가 85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평당 1억이 기본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원도 태백은 평당 100만 원입니다. 100배 차이가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70명씩,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인구는 36,988명, 전국의 모든 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도시의 민낯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입니다. 한때 전국 석탄의 30%를 캐내던 도시였습니다. 전국의 광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쳤고 돈이 돌았습니다. 거리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돈이 함께 흘러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한 시절 이 작은 도시는 대한민국의 보일러를 데우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의 집값은 통장에 든 돈보다 쌉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넘습니다. 같은 나라 태백의 노후 아파트는 평당 약 100만 원대입니다. 무려 100배의 격차입니다. 서울에서 한 평 살 돈이면 태백에선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고도 남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값인지 한 유튜버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태백 동점동의 12평 아파트가 850만 원, 920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잘못 본 가격이 아닙니다. 작은 차 한 대보다 집이 더 쌌습니다. 한 가족이 살던 보금자리가 중고차 한 대 값으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이면 집 한 채가 손에 들어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낮은 숫자였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빚을 갚아가며 지키던 그 집이 이제는 헐값 딱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원을 호가하던 역세권 상가가 있었습니다. 목 좋은 자리, 누구나 탐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시작 가격은 1억 9,500만 원, 한때 가격의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0억 원을 들여 지은 관광시설은 사람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부었지만 찾는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싸졌으니 지금 사두면 이득 아니냐고요. 헐값에 건물 한 채 잡아두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850만 원이라는 숫자는 헐값이 아니라 수요가 통째로 사라진 도시의 비명입니다. 누군가 던지듯 내놓아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값을 더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비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값은 끝없이 바닥을 향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닙니다. 집값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은 한때 사람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1981년 시로 출범할 때 인구는 11만 3,997명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약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태백의 인구는 36,988명입니다. 정점이던 12만 명에서 30여 년 만에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5년에 5만 9천 명, 그리고 지금은 3만 6천 명대입니다. 한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태백은 매달 약 70명씩 줄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에는 156명이 사라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매달 70명, 작은 숫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마을회관 하나가 통째로 비는 속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집, 다니던 가게,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이 함께 비어갑니다. 지금 태백은 전국의 모든 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도시라는 이름을 단 곳 중에서 꼴찌라는 뜻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나이도 점점 많아집니다. 태백의 고령화율은 32%입니다. 강원도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백을 떠받치던 심장은 탄광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성광업소는 1936년부터 88년 동안 석탄을 캐냈습니다. 그 광업소가 2024년 6월 30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6월 30일에는 도계 광업소마저 멈췄습니다. 나라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던 탄광이 멈추자 피가 돌지 않았습니다. 일할 곳이 사라지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아이가 줄고 아이가 줄면 학교가 닫힙니다. 그렇게 도시는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한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정책적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일자리를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사람의 발길이 아니라 행정 서류 위에서 벌어집니다. 사라지는 도시를 돕기는커녕 정부 지원은 오히려 태백을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매달 70명씩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 인구는 이미 3만 7천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런 도시일수록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라지는 도시를 돕기는커녕 정부 지원은 오히려 태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구도 적은데 왜 지원을 못 받나? 그럼 그냥 군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태백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태백은 지금 2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제는 인구입니다. 우리 법은 시가 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태백은 이미 5만 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입니다. 바로 이 시라는 이름표 때문에 인구가 적은 분을 돕는 사업에서는 통째로 까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시범지원금입니다. 이건 분 단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백은 신청 자격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배제는 더 황당합니다. 태백은 읍과 면이 하나도 없이 동으로만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돕는 사업에서도 또 빠집니다. 보건소 시설을 고치고 장비를 들여놓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 이건 읍과 면, 외딴 지역이 대상입니다. 동만 있는 태백은 여기서도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키가 작은데 어른표를 끊었다는 이유로 어린이 할인도, 경로 할인도 모두 못 받는 셈입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도시 하나가 지원줄에서 통째로 까져 있습니다. 이 부조리는 옆 동네와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바로 옆 정선군. 인구는 태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선은 군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태백은 시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같은 위기, 비슷한 한 인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군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를 군으로 강등시키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를 군으로 내리는 법적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자동으로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내려가면 되지 라고 말했던 그 길은 사실 처음부터 막혀있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령 길이 있다 해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시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줄고 예산이 깎이고 무엇보다 도시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강등이 아니라 전환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을 고쳐서 태백 안에 읍과 면을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도시인 동과 농촌인 읍과 면을 한시에 함께 두는 형태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시지위는 그대로 두면서도 농어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이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태백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읍과 면이 없어 똑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 동해시도, 속초시도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지원에서 밀려난 도시는 지금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가 줄에서 빠지는 동안 그 빈자리를 떠받치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한 도시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표 하나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배제되는 이 풍경, 우리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이미 한 나라에서 끝까지 가본 시나리오입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줄에서 통째로 빠진 도시, 여기까지 보고 나면 한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태백이라는 도시 하나의 유난스러운 불운인가? 아니면 누구든 같은 길을 가면 똑같이 도착하는 종착역인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나라가 그 끝까지 가봤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유바리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석탄으로 번성한 탄광도시였습니다. 1960년대 인구가 11만 6,908명, 그런데 2010년에는 1,922명이 됐습니다. 약 10분의 1로 무너진 겁니다. 도시 하나가 사실상 통째로 비어버린 셈입니다. 시작은 태백과 똑같았습니다. 1990년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산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유바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도시를 살려보겠다며 관광과 테마파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탄광이 떠난 빈자리를 관광으로 메울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결과는 빚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약 353억 엔의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2007년 유바리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빚이 너무 많아 나라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스토이의 재정이 무너진 거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재정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떠났습니다. 남은 건 떠날 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진 뒤 유바리의 고령화율은 약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도시, 일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보입니다. 탄광이 닫힌다. 도시를 살리겠다며 관광에 무리하게 투자한다. 재정이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유바리가 걸어간 4단계입니다. 자,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태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탄광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태백에는 지금 130억 원을 들이고도 텅 비어있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유바리가 빠졌던 바로 그 두 번째 단계, 관광이 탄광의 빈자리를 메울 거라는 똑같은 착각. 태백망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2조 3,66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폐광지 경제를 떠받치는 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입니다. 카지노 매출의 일부를 떼어 폐광도시를 돕는 기금이 있는데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낸 돈이 누적 2조 5,859억 원에 이릅니다. 도시 하나가 카지노 한 곳의 매출에 사실상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유바리의 4단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탄광 폐쇄, 무리한 관광 투자, 재정 위기, 인구의 가속 이탈. 태백은 지금 그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데자뷰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시나리오. 한쪽은 이미 끝났고 다른 한쪽은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태백 한 도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이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의 맨 앞에 태백이 서 있을 뿐 그 뒤로 당신의 동네가 있습니다. 일본 유바리가 걸어간 그 길을 태백이 지금 똑같이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태백 한 도시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 기준으로 따져보니 전국 시군구의 27%가 소멸 위험에 들어갔습니다.
222곳 중에 62곳입니다. 4곳 중 1곳이 태백과 같은 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태백은 특별히 운이 나쁜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가장 먼저 도착한 미래일 뿐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고 그 번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태백은 탄광에서 가장 먼저 울린 경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믿기 힘든 사각지대가 드러납니다. 태백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정부가 공식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가 정작 위기도시를 돕는 명단에서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한 줄짜리 명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명단에 든 89곳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평균 7억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명단에 없는 도시는 평균 4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름표 하나의 차이가 다시 본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지방에 부모님 집이 있거나 물려받을 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집과 그 땅의 값이 어느 날 8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도시에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태백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여러분의 고향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도시 하나가 무너진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도시를 떠받쳐야 합니다. 줄어든 주민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 형편이 어려운 도시에 나눠줍니다. 사라지는 도시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결국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로 옮겨옵니다. 셋째,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은퇴하면 한적한 지방에서 살아보겠다. 한 번쯤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난 도시는 병원이 문을 닫고 버스가 끊기고 가게가 사라집니다. 막상 가서 살려고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동네 자체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소멸은 먼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선택지를 좁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백의 이야기는 동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다, 딱하다, 그렇게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세금이고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의 맨 앞에 태백이 서 있을 뿐 그 뒤로 길게 늘어선 도시들 어딘가에 여러분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85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집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값을 무너뜨린 건 매달 70명씩 사라지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도시를 지킬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도와야 할 제도는 이름표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태백을 줄에서 통째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일본 유바리가 한 발 먼저 끝까지 걸어간 길에서 똑같이 보았습니다. 탄광이 멈추고 무리한 관광 투자가 이어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정해진 순서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태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미래일 뿐, 그 뒤로 전국의 4분의 1이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어딘가에 여러분의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그 도시가 함께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혹은 부모님이 계신 그 도시는 정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태백 다음 차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네 이야기 하나가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정보가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지도 위에 어디가 위험한지를 그려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도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